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환입니다. 앞서 중간고사 어떻게 잘 치르셨습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평균 난이도를 좀 낮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시기에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마 시험을 좀 잘 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기대보다 좀 시험 못 쳐가지고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세를 잘 이어가지고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결과가 좀 안 좋았다, 좀 아쉬웠다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잘 검토하신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말고사까지 기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템포를 이어가지고 계속 공부하신다면은 기말고사에는 뭐 좋았던 나빴던 이제 좋은 성과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나온 이유는 먼저 간단하게 이 기말고사의 범위를 하나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범위를 포함해서 치르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범위를 포함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막 되게 범위 많아서 어렵게 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기말고사까지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내게 되면은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쌤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막고 그래 좀 여러분 쉽게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범위를 넓게 내는 거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어렵다, 범위가 조금 쉽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다시 한번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를 포함한다. 물론 쌤들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중간고사 부분에서는 너무 깊게는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우리들의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40, 수행평가 20, 기말고사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치셨던 100점 만점의 중간고사는 실제로는 40% 비율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20%의 수행평가와 40%의 기말고사가 남았죠. 여기서 반전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등교하시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이에 한국사 C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치르게 될 거고요. 같은 주간에 한국사 B 시간, 제 시간이죠. 그때는 중간고사 치렀던 서술형 평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그래서 C 시간에 수행평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하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C 시간에 치를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은 수행평가입니다. 내가 역사적 인물이 되어가지고 편지를 써보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야 하는 인물, 혹은 존경하는 인물, 혹은 내가 그냥 들어봤던 것 같은 인물, 누구를 골라볼까? 내가 한국사 A를 공부하다 보니까 3.1운동 관련해서, 임시정부 관련해서,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관련해가지고 김규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되게 눈여겨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뽑아가지고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과연 이 인물은 그 당시에 어떤 고민,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일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좀 역사적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 역사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서 편지로 담아내시면 됩니다. 인물의 역사적 고민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인물이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1880년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나 가지고요, 아마 사망한 것으로는 1950년대 6.25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일제감정기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말기가 살짝 섞여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이제 우리 한국전쟁을 겪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었던 갈등 상황을 살짝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인물이 살았던 시기의 역사를 조사해가지고 아마 이런 시기를 살았던 인물, 그 다음에 이 인물의 행적을 검토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인 고민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뭔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 인물에 대한 배경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진흥왕이라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은 그 시대는 아무래도 찾을 만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물이 살던 시대로 국한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되는 만큼 찾아보시면은 쌤들이 좀 보면서 요 정도는 그래 그 시대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물을 하나 선정한다. 두 번째는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를 하실 때는 적어도 두 개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혹은 정치 분야, 문화 분야, 아니면 외교 분야와 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분야를 조사하셔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데, 과연 이 인물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 편지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편지로 나타내실 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대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 있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김규식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기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임시정부 활동 이전에도 선교사가 운영했던 이제 학당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오래 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글로벌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파리까지 가서 거기 강화회담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글로벌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해방 이후에도 이 남북한의 어떤 분단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1945년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어떤 대표들이 모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을 때 그 3국의 결정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신탁 통치안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물론 김규식도 왜 겨우 독립한 나라를 강대국이 신탁 통치하려는 것이오 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통치안의 원문을 읽어보니까 역시 글로벌하니까 원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신탁 통치 내용이 나름대로 국제 정세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이해하고 신탁 통치 찬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은, 또 그 당시 입장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 입장에서는 김규식 저놈은 배신자다, 매국노다 해가지고 비판 여론도 많았었고, 그런 갈등 속에서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전쟁 중에 납북돼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김규식의 일생과 김규식이 살던 사회 시대를 고민해보면, 여러분은 김규식이 됐을 때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가상해서 편지를 써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아마 김규식이라면 이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신탁통치를 가지고 갈라진 상황, 이때 본인이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배신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글로벌한, 나름대로 외국 문화나 외국의 정세를 잘한 내가 볼 때는 이 신탁통치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누군가한테 호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에는 고민이 담겨야 되고, 그 고민을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그 인물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편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실제 역사적 인물, 그 당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인물도 괜찮고, 아니면은 가상의 인물, 예를 들어서 김규식의 친구 최 누구에게, 아니면은 김규식의 스승님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여러분의 활동 내용이 되겠으며, 이제 여러분이 한국사 C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좀 막막해 하실까봐 그 전에 온라인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링크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연습으로 작성해 보시면, 쌤이 좀 보다가 이건 좀 심각한데 말이 이상한데 싶은 것들은 야, 너는 이런 걸 좀 보완해라고 가급적이면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사실 바빠가지고 100% 단다고 장담 못하겠어요. 아무튼 된다면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온라인 계약 기간에 연습을 하고 계약 이후에 한번 참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주의하실 거는요, 주의하실 건 먼저 첫 번째, 일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 상황하고 인물의 어떤 입장을 고민해가지고 이 인물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이따 뭐 하지? 이런 고민 말고 조금은 역사에 입각한 고민을 제시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해결책이나 편지 내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SNS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트위터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언어를 가급적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체는 꼭 옛날 상황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말투를 굳이 쓰면 옛날에는 고구려 시대는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 같은 표준을 안 썼으니까 그때 말을 찾아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어 같은 것들은 가급적 그 시대 용어를 준수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존인물도 괜찮고 가상인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황을 조사할 때, 시대 상황을 조사할 때는 2개 분야 이상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지에 쓰실 때는 제가 파트 1에는 그 시대 상황을 조사해 쓰는 항목을 놔둘 거고, 파트 2에는 그래서 그 인물 입장에서 편지 쓰는 공간을 나눠가지고 수행평가지를 드릴 겁니다. 거기다 작성하면 되고요. 수행평가를 치를 때는 오픈북이 아닙니다. 오픈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온라인 수업 기간에 연습 시간을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 시간에 한번 대충이라도 끄적여보고, 특히나 시대 상황 같은 거 여러분 아무 보는 거 없이 종이 없이 쓰라고 하면 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꼭 온라인 기간 동안에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수행평가를 하실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행평가 안내이고요. 이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어떤 임무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데에 관심이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의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 영웅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써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서 국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치에 관심인 친구들은 어떤 정치가들, 독립운동가들, 혹은 경제인물, 혹은 과학자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심에 맞게, 그리고 역사라는 수업 주제에 맞게 좋은 인물 선정, 좋은 조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다가 질문해 주시면은 쌤이 보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잘 치르시기 바라고, 우리는 7월 6일 개학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